당신의 문해력, 공부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힘. 문해력은 운명이 아니라 노력이다. 책을 많이 읽는 뇌와 안 읽는 뇌는 어떻게 다를까? 독서는 뇌를 발달시키고 창의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또한 문해력 발달의 기초가 되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런데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영상이나 이미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글은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다. 글을 읽을 때 집중이 잘 안 돼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고독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책 읽기가 힘든 건 왜일까? 그 이유는 우리의 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전두엽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전전두엽 활성화 실험에서는 1년에 평균 한 권의 책을 읽는 초보 독서가 4명과 평균 70권의 책을 읽는 능숙한 독서가 4명을 대상으로 두뇌 활동에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선정된 8명에게 4가지 유형의 짧은 테스트를 읽게 하고 테스트를 읽는 동안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이때 사전 지식과 이해도 확인을 위한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능숙한 독서가들은 글을 읽는 동안 뇌의 다른 영역에 비해 전전두엽이 특히 활성화되어 붉은색으로 나타났지만 글을 잘 읽지 않는 초보 독서가들은 전전두엽이 덜 활성화되어 푸른색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이에 대해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세영 교수는 능숙한 독서가들의 경우에는 추론 또는 상위 인지 과정과 관련된 전전두엽의 특정 뇌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더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글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해 보았더니 능숙한 독서가는 평균 92점이고 초보 독서가는 43점을 기록했다. 2배가 넘는 점수 차이였다. 능숙한 독서가와 초보 독서가의 글의 이해도가 다른 이유에 대해 김태영 교수는 능숙한 독서가들의 경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과 그래서 읽은 지식과의 관계를 유추하는 상위 인지 과정이 잘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에 필요한 뇌 부위가 선택적으로 잘 활용된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설명했다. 글을 잘 읽는 능숙한 독서가의 경우는 글자를 읽는 것보다는 글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인지활동의 뇌를 더 많이 쓴다. 반면 글을 잘 읽지 않는 초보 독서가의 뇌는 글자를 읽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능숙한 독서가는 초보 독서가에 비해 뇌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글을 읽으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글을 읽어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은 글을 읽을 때
글자 자체를 읽는데 뇌를 많이 쓰느라 전전두엽이 쉽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읽을 수 있는 반면에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읽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잘 읽는 뇌는 후천적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인지신경 과학자이자 아동발달학자인 메리엇 울프는 책 읽는 뇌라는 책에서 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독서는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 스스로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류의 기적적 발명이다 라고 주장했다. 말하는 유전자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나지만 읽는 유전자로 선천적으로 지는 사람은 없다. 인간의 뇌에는 읽기와 직접 관련된 영역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데 반해 문자가 발명된 지는 기껏해야 5,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읽는 뇌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므로 글을 읽으며 뇌를 회로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읽기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한편으로 읽기 능력을 습득했다 해도 지속적으로 글을 읽지 않으면 관련 뇌 기능이 퇴화해 읽기 능력도 퇴보하게 된다. 초기의 뇌 과학자들은 뇌의 구조와 기능이 출생 직후에 거의 결정되며 이후에는 뇌의 크기만 확대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뇌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이를 뇌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뇌가소성이란 뇌의 자극이 가해지며 신경이 새롭게 연결되고 강화되면서 화학적, 구조적으로 변하는 성질을 말한다. 여기에서 뇌에 가해지는 자극이란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5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도 읽기 훈련이 이미 성숙한 뇌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독일, 인도, 네덜란드의 공동 연구진은 인도 북부의 한 마을에서 30대 여성 문맹자 21명에게 힌디어를 가르쳤다. 연구진은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도달하도록 했으며 한편으로는 수시로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촬영하며 뇌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성인 문맹자들이 글자를 배우게 되며 대뇌피질이 재구성되면서 뇌의 구조가 원초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대뇌피질뿐만 아니라 더 깊은 뇌의 안쪽 부분까지 변화했다며 특히 뇌의 중추적인 기능들이 집약해 있는 뇌관과 감각 및 운동 정보를 전달하는 시상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뇌가 가진 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학습과 훈련으로 뇌를 진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읽기 훈련을 많이 하면 관련 뇌의 영역에 자극이 가해짐으로써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잘 읽는 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문해력 격차는 적절한 훈련으로 만회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잘 읽는 뇌, 잘 읽지 못하는 뇌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잘 읽는 뇌는 적절한 학습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만일 문해력 발달 시기를 놓치고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잘 있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조병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문해력은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능력이며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 아니다. 어렸을 때 제 나이에 맞게 문해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요인으로 인해 뒤처졌다고 해서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해력을 개발할 기회들이 적절하게 제공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다. 문해력은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며 나 또한 지금도 배우고 있다. 물론 글과 언어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는 아동기에 초기 문해력을 적절하게 발달시키지 못하면 읽기와 쓰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게 되면서 문해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성장 시기에 따라 평균 수준의 문해력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 또래의 평균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글을 읽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문해력 격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해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읽기와 읽기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잘 읽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반복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 메리어 울프 교수도 강조했듯이 종이책을 읽는 도중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우수한 매체이다. 읽기 능력을 키우고 문해력 수준을 높이려면 종이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책을 읽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식의 글 읽기 연습을 해도 된다. 어떤 글이든 계속 읽으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런 지속적인 읽기 훈련을 통해 문해력은 향상된다.